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 두 의혹을 동시에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를 진두지휘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오늘 첫 출근길에서요, 공정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 창당 이후에 낮은 당 지지도로 고민이 깊었던 국민의당, 이 유력 인사들을 향해서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제3지대론도 언급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새 남자의 정치 수다에서 관련 주제로 다양한 의견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휴가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초미의 관심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수사, 이게 사상 초유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데요.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 또 이제 중요한 대목, 과연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여부인데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강윤 평론가님부터. 예, 이 정도면은 국민들께서 피로도를 충분히 느낄만 하죠. 한참 됐어요. 2달째 네. 신문, 방송, 우병우, 우수석, 처갓집. 이걸 이끌어냈던 게 이제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또 있었죠. 예, 거액. 중요하지 않은 검찰 수사가 하나 있었겠습니까마는 여지껏. 네. 이번은 정말 참 애매한 게 내가 나를 수술대에 눕히고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허허. 내 팔을 어디까지 자를 것인가, 팔 다리를, 또는 환부를 어디까지 도려낼 것인가, 이건데 원래 검찰 고소장 수사 들어가면 바로 배당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엿새 걸렸죠. 고심하다가 윤 대구고검장한테 냈는데, 제가 그동안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윤 고검장에게 이 사건을 배당시키는 게 과연 옳은가, 또는 무색, 무취, 투명한 결론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아한 점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해요. 네네.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어떤 언행들이나 행적들이 주요 참고 자료는 되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여지껏 이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재단할 수는 없으나. 잘 해낼 수도 물론 있지만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으니까 과거에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를 들여다보는 건 그래서 최소한의 의미를 가질 텐데. 참고적인 의미가 있다. 우선 첫째, 윤갑근 현 대구고검장. 서울시 이른바 국정원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했던 거 있었죠. 네네. 그때 무혐의 판결 내는데 참가했었고요. 두 번째, 우병우 수석과 함께 정윤회 문건. 네네. 그때 있었죠. 사찰을 하니 반니 그래가지고 박진만 지그룹 회장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이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야당 의원이 돼 있죠. 네네. 그게 결국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었고, 그거 관련 없다, 혐의 없다,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참가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두고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일부 의혹 제기 있었어요. 다음 세 번째, 최태원 SK 회장 여러 번 좀 물의를 일으켰었죠. 결국은 봐주기 수사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것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우병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물론 그런 개인적 인연에 휘둘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과연 그러면 좀 피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위나 아래로.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옛날로 말하면 검찰 가장 핵심 꽃인데 대검 총장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고, 여기 이 자리를 놓고
유력하게 경합할 2-3명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정치성이 대단히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지도 않을까라는 네. 객관적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 고검장에 대해서 적임자냐 이러는데 네. 이럴수록 본인의 명예를 걸고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본인 입으로도 한 말이지만 그것을 네. 다시 한번 촉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 윤갑근 대구고검장. 지금 이제 특별수사팀장인데요. 처음에 첫 질문 이제 총평에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그 과거에 이제 프로필을 쭉 이제 해석해 주셔서 뭘 했던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네. 요게 4번 질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번 질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소정섭 국장님 지금 한 5분 정도 쉬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총평을 저는 해주시죠. 한 4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다는 겁니다. 아, 현직이다. 예. 현직에 있는 민정수석을 검찰에서 수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뭘 의미하냐 하는 거죠. 네.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수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병우 수석이 사퇴를 하고 그리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네.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측면에서 일단 어쨌건 검찰이 특별수사팀이라는 나름의 뭐 강한 카드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첫 번째 가장 큰 한계는 역시 현직에 있는 민정수석, 그것도 대통령의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수사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서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특별수사팀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와 다른 그냥 검찰의 특별수사팀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 법에 규정된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별도로 네. 뭐 검찰총장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이번 그 특별수사팀 같은 경우는 검찰 내 조직이기 때문에 네. 검찰 내의 이 보고 체계가 일정하게 오늘 윤곽근 팀장도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보고를 일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한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계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강윤 평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 검찰 고위 인사가 있거든요. 네. 그럼 서울중앙지검장 아니면 대검 차장 뭐 이런 지금 거기에 윤곽근 고검장으로서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 후보군에 들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초연하게 어떤 나의 그냥 이 특별수사팀 맡아서 수사에만 진력하겠다. 네. 뭐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인사, 그 인사의 또 검증이라든지 기본적인 그 전반적인 핸들링을 민정수석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검찰 출입기자와 검찰에 오래 근무한 두 분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하. 공통적인 답변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무난하다. 아. 그러니까 성격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럼 전반적으로 본다면 저는 글쎄 어떤 뭐 이른바 강골 스타일의 검사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또 구조적인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사의 결론도 좀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뭐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무난하다. 누구의 눈에 무난한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적절한 선이라는 게 참 애매한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이제 소 국장님이 언급 주셨는데 이 김수남 검찰총장이요. 윤갑근 특별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수시로 보고받지 않겠다.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전원으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민정수석실의 현직 민정수석 비서관인데 뭐 실시간으로 보고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 좀 피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건 그렇죠. 네. 대검 검찰총장이 마지막에 파이널 리포트만 받겠다는데 네. 일일 보고 형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가서도 안 되고. 그럼요, 네네. 그럼요. 설령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말 무소불위이자 힘이 그렇게 세다 하더라도
대검 총장이 일부러 안 받겠다고 하고 저는 그 약속은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과거에도 뭐 보고를 받지 않거나 그런 적은 있었죠. 일일 네. 보고나 중간 보고 받지 않고 마지막에만 하라거나 또는 뭐 청와대만 네. 대통령께만 직보하는 그런 사례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팀을 구성한 것에 대한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동안은 조사 일부에 맡길 것이냐, 특수부에 맡길 것이냐, 형사 일부에 맡길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 수사팀을 꾸린다인데 예. 여러 군데서 차출을 해서 7명의 검사는 다 조사부, 특수부 출신들이 또 모였더라고요. 예, 예. 소국장님, 그러면 과거 정권에서 이 특별수사팀의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그동안 전 정권에서 몇 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네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파업유도 사건이라고, 네. 예, 그다음 조폐공사 관련된 부분이었죠. 아하. 그때는 이제 이훈규 특수부장 쪽에서 해서 상당히 뭐 권한을 가지고 좀 했었죠. 네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삼성 비자금 로비 관련된 네네. 특별수사 이런 거 있었고 또 지난번에 성완종 리스트 관련된 네네. 특별수사팀 기억납니다. 그때는 문무일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 수사부 통해서 이렇게 수사를 했었죠. 네. 이런 등등 있는데 이번에 저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이 상당히 깊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사건 배당하기까지 그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게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한 6일 정도의 고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번 수사가 얼마나 이게 민감한 수사인가 그렇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특별수사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짐을 떠안은 것이고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 특별수사팀의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어떤 전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같이 지금 연동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윤곽근 수사팀장이 밝힌 대로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어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위해서는 정말 이 이야기대로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이 수사를 하는 것이 네.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대로 이제 흘러가면 뭐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계속 오늘 멘트 중에도요 좀 우려가 남아 있다, 뭐 걱정스럽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민정수석 비서관이 현역이다, 현직에 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또 청와대에서 내놓은 발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검찰이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왜 고뇌하는 거냐, 왜 그렇게 고심이 깊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이제 좀 중론화되는 것이 예.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건은 큰 부담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그리고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의무감이 작동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이제 대목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인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유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민정수석이 뭐 하는 데입니까? 누가 뭐 잘하나 잘못하나 이거 네. 꼼꼼히 살피고 인사 스크린 할 때 뭐 좀 들여다보고 이러는 겁니다. 여론도 일부 전해야 하는 기능도 분명히 네.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검경을 지휘해 오고 있죠. 네. 검찰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게다가 우병우 현 수석의 캐릭터나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을 바로 5개월 만에 민정수석으로 발탁시킨. 물론 그 과정에서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번 소동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대단한 친애하는 것, 뭐 아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일단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영일 앵커께서 대검 총장도 보고를 안 받겠다는데 설마 민정수석실의 일일 수사 상황이 보고가 되겠느냐.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지금 자기가 수사 대상인데 수사 자신에 대한 수사를 참고인, 자신이 보고받으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참고인 진술 이런 것들을 다 보고받는다는 것은 출제자가 동시에 시험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거 국기를 흔드는 중차대한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전제했습니다만. 그런 전제가 기본으로 붙이는 거고. 그 말이 너무 톤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청와대입니다. 네. 까놓고 말을 하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2년마다 한 번씩 내가 어느 보직에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부여받느냐가 자기 앞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게 물론 이 감찰관의 석연치 않은 행동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그걸 국기를 뒤흔들어 버렸다 이러니까 이게 모종의 심리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진 않겠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김성우 홍보수석도 지나쳤다. 자기 말의 파장을 감안해서라도 청와대 내부에서 그런 경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순화시키는 게 홍보수석이 하는 일인데 오히려 볏짚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부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수사를 서령 엄정하게 하고 제대로 결과를 발표해도 자꾸만 물음표가 따라 붙을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게 이번 수사와 그 주변의 가장 큰 문제점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지금 야당은 이제 4부에서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SNS에 했다가 이게 의총을 비공개로 하는데 이 정종섭 이 전 행자부 장관이죠. 이 의원이 초선 의원입니다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의 팔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똑같다 이랬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말 조심해야 되겠구만 그랬다고 전해졌는데 다시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요. 이 최근 주변에서 민정수석이 그렇게 센 사람이냐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냐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양쪽을 다 비판했어요. 그럼 결국은 물러나라는 의견이 어찌 보면 다시 확인됐다고 이제 느껴지는데 소국장님. 왜 못 물러나는 겁니까? 안 물러나는 겁니까? 둘 다 아닐까요? 두 가지 다입니까? 이 어쨌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오늘 이 페북 글 올린 것도 결국 저는 방점이 앞에 찍혀 있지 않느냐. 우수석 쪽에 찍혀 있다.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이렇게 센 사람이냐라는 쪽에 좀 찍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글쎄요.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경우에 아까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무슨 야당에서 임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정 쪽의 검증을 거쳐서 어쨌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국기를 흔든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제 현 정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비정상으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너무 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 우리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우리 편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좀 강한 이러한 언급들, 특히 참모들도 그런 언급들을 많이 했고 이런 것은 대단히 좀 전체적인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우병우 수석 문제는 사실 국민들은 지금 거의 포기했죠. 하도 이렇게 말을 해도 얼마나 많은 여론들이 얘기했습니까? 하지만은 그대로 현직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입이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정도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수사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런 부분들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의 정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지금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4부로 이어가 보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났어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냉난방, 전원주택 등 건축과 주택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